2월 넷째 주 디센터 뉴스레터. 권도형이 구속된 이유. 시가총액 52조 원이나 되는 규모가 단 일주일 만에 100% 폭락한 사건. 바로 그 유명한 테라루나 사태죠. 테라루나 사태의 장본인은 바로 권도형 대표인데요. 지난 16일 권 대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고소당했죠. 미국 당국이 테라와 루나의 증권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의 증권성에 대한 공식 인정으로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SEC는 고발장에서 권 대표가 상호 연결된 디지털 자산을 판매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모금한 수십억 달러 중 다수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며 권 대표가 판매한 무기명 증권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최소 4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죠. 주목할 점은 증권성 공식 인정. 이번 고소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부분은 증권성 인정이죠. 미국의 준사법기관인 SEC가 공식적으로 테라와 루나의 증권성을 인정했다는 말은 국내에서도 테라와 루나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돼준다는 말과도 같은데요. 한국 검찰은 작년 10월 권 대표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 코인이 증권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아직 없다며 기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작년 법원의 권도형 고소 기각건에 관해 한 관계자는 당시 법원으로서는 특정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것이라며 미국 준수사기관이 증권성을 인정하며 기소한 이상 국내 법원도 테라와 루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 화두인 가상자산 증권성. 결국 이번 일로 검찰이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인 증권성을 입증할 강력한 근거를 확보하게 돼 혐의 입증에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최근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증권성은 중요한 화두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직접 검토할 수 있는 자체 특별팀을 꾸리기도 했고,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는 이더리움의 증권 분류 가능성이 영에 수렴한다며 주장하기도 했죠. 개인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거래 허용을 검토하는 홍콩도 증권성이 있는 암호화폐는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권 대표 사태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관한 갑론을 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 대표는 그리고 전 세계 가상자산은 또 국내 가상자산의 자본시장법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 디센터 뉴스픽. 미래의 셋이본 토큰 증권의 미래. 음원, 웹툰 같은 콘텐츠 상품을 토큰 증권으로 선보여 MZ세대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뮤지의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자산 TF 팀장이 밝힌 포부입니다. 최근 토큰 증권 시장 경쟁력이 뜨거운 화두인데요. 유 팀장이 찾은 경쟁력의 본질은 상품 차별화였죠. MZ세대도 전통 증권사가 놓치는 고객군이며 디지털 생태계와 조각 투자에 익숙해 토큰 증권과 궁합이 잘 맞다는 말이죠. 그의 전망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상품과 더불어 부동산이나 선박 같은 대체 투자 자산이 우선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유흥주전? 어둡게 드리운 그림자 규제. 최근 토큰 증권 제도 하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 등이 활발하지만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그림자 규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업종에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이 포함된 기업에 법인 계좌를 내주지 않는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정보기술로 업종을 변경해 계좌를 만든다고 합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시행된 이후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거래소는 코팍스가 유일하단 것도 대표적 사례죠.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빼기도 했습니다. 검찰 빗썸 강종현 628억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된 빗썸 강종현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는 2020년부터 작년 9월까지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죠.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의 사기적 불법거래 행위로 350억 원의 부당이득과 이 과정에서 시비를 다시 사들릴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디센터 뉴스픽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번 주 디센터 뉴스레터 잘 들으셨나요? 더 다양한 뉴스레터를 귀로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아래 링크를 눌러 오디오의 신세계 오딕으로 놀러오세요.